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권하경입니다. 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무엇이든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알시보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판도라TV 그리고 카카오TV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 및 계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무알시보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 권하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권하경 아나운서, 소감이 어떠세요? 네, 평소에 애청자로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떨리기도 하는데 또 대표님 이렇게 실제로 뵙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기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네,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2018년도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알려주는 15분 시리즈 권하경 아나운서와 함께 활기차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알15는요. 저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행사지만 무알15에서는 무려 3번째나 소개되는 행사라고 들었어요. 대표님, 혹시 어떤 행사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세 번째라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요. 네, 역시 대표님은 알아차리실 것 같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키워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열의를 북돋우는 범정부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 총 85곳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고 하네요. 네, 어떤 행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무알15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권하경입니다. 날씨 정보나 여행 코스 같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6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통합 본선을 거쳐서 선정된 10개 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우열을 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범정부적으로 주최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결선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웹과 앱 중 먼저 개발할 웹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매에 참여하고 고기를 낙찰받습니다. 그러나 자유여행은 여행의 정보를 정리하고 저는 나와 있는 이런 이름도 있고 앞으로 이 창업 경진대회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이 제품들을 서비스화시키고 또 시장에서 사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부문 대상은 ABS 대표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이렇게 공공데이터 활용해서 대상을 받은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서비스나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미션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업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저희는 건물 에너지 절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오늘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은 좋고요. 저희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건 시민들이 요새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에너지와 미세먼지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큰 상을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해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발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해보니 트래블러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스파이어팀은 병원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네, 부상으로 상금 600만 원을 수여하는 수상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이 최종 우승팀에게는요, 상금과 함께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이나 이 창업 컨설팅 등 아낌없는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청년 창업 시대를 여는 사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공공 데이터. 앞으로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가 열렸군요. 예,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저희 무알15에서 무려 3번째나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알15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를 주제로 행사 주관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과 올해 대상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로 대상을 수상했는지 정말 무척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그리고 대상 두 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정보진흥원장 문용식이고요. 아프리카 TV 창업자로 일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BS 테크 이시완이고요. 이번 공공DB에서 제품 서비스 부분의 대상을 받은 지목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온 LBS 테크 이시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아트 대표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에너지 절감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세 분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용식 원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미래전략, ICT 융합, 공공데이터 혁신 등 정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관 소개 또 핵심 주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선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하는 일은 많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걸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그거 주관기관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굉장히 강국 아닙니까? 그 인프라 고도화하는 책임기관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정보화 정책과 전략을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4월에 또 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어요. 나우콤 대표이사와 의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또 이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년 동안 IT 업계에 계셨습니다. 또 기관장으로서의 임무는 이번이 처음이신데 지난 8개월 동안 좀 어떠셨나요? 예. 전자신문에 이렇게 모처럼 오니까 친정이 온 것 같아요. 제 20년 동안 PC통신 나누리부터 아프리카 TV까지 이렇게 인터넷 기업을 경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자신문 신세를 많이 졌지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도 많고 하는데요. 그 20년 기업 경영하다가 그때 이제 공적인 업무에 와서 당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등등 하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민간위원 그리고 이제 한국정보진흥원장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 IT 기업 경영하던 때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장으로서 일하는 것 그걸 핵심적인 차이만 말씀드리면 궁금해요. IT 기업은 대개 효율을 중시하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만 생산성과 효율을 올리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요. 그 51%만 있으면 의사결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은 효율성은 기본이고 공공성, 책임성 그리고 하는 업무의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국민한테 가급적이면 다 설득해서 만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51% 만족한다고 해서 의사결정해버리면 49%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최대한 노력하고 설득하고 해서 99%, 100%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경영할 때보다 훨씬 그 책임성 이런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공 영역하고 민간 영역하고 이제 일하는 차이도 있고 책임성 부분도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문정식 원장님은 우리나라 벤처 1세대로서 우리나라 IT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배운 분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ICT 전문기관 기관장으로서 아주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와주신 대상팀 두 분과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예.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합니다. 뭐 매년 치열했지만 올해는 더욱더 치열했다고 하는데, 먼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이시환 대표님, 대상에 호명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또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데. 네, 쑥 들어갔네요, 제가. 네, 뭐 상당히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떨리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 어떤 공공성의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람들한테 그 문제점을 알려주고 또 같이 공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기분이 뭐 지금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 거죠. 네네네. 그 느낌이. 네네. 예. 네,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상한 나인와트 팀은 제가 알기로는 사전 소비자 평가와 현장 반응 점수가 매우 하위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상 발표가 났을 때 굉장히 또 놀라시면서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때 대상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저희 서비스 자체가 B2C도 아니고 대부분이 어려운 B2G이다 보니까 소비자 반응 평가도 제일 나빴고 그 현장 반응 평가도 높은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을 이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팀을 생각하면서 저 팀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심사위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래 뭐 지금의 트렌드가 이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만한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잘 보신 것 같아서 전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 그때 만세 불렀습니다. 네, 이시환 대표님, 김영록 대표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수상한 나인와트는 지난 9월에 열린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대상을 타셨어요. 예, 뭐 최우수상, 대상. 예. 과연 어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올해 대상을 수상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플랫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 낭비되는 에너지, 그냥 지금의 방식은 태양광이라든지 뭐 설비를 통한 건 다 좋은 방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먼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먼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가자 해서 저희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주는 절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주는 절감 서비스.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그런 서비스가 없다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에서 수상한 LBS테크는 현장 국민평가단 점수가 역대 최고점이라고 들었습니다. 점수 발표 순간에 이 청중들의 감탄사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어떤 서비스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LBS테크가 개발한 지목이라는 서비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으로 뭔가를 지목을 하면 그 대상을 인지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은 사용법도 복잡하고 실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6가지 동작만으로 내가 가고 있는 방향, 현재 위치, 주변에 있는 위험의 정보나 또는 뭐 화장실 정보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6가지 동작만으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동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각장애자용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앞으로 확장성,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들이나 외국인들에까지 어떤 확장성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능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시환 대표님은 이 서비스를 개발하신 특별한 또 계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실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잘 써요. 아, 그래요? 네,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쓰는데 참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형, 나는 프랑스에 있는 세느강 주변에 있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현재 내가 어디 위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앞에서 놓고 있는지 그런 것 자체를 아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나 부르더라도 어디 앞이세요? 물어보면 어디 앞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원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근데 봤더니 이제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 관련된 이해도가 좀 적어서. 그렇죠. 네, 전 아무래도 이제 친척이고 식구다 보니 조금 더 깊게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필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접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접점에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시환 대표님은 특별히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서비스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록 대표님도 이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처음에 말했다시피 지금의 이제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맞고 설비를 통한 정책도 다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낭비되는 에너지를 먼저 줄여놔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일단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에너지를 진단을 해서 낭비되는 걸 먼저 줄여야 돼요. 너무 좋은 것만 건물에다 계속 주는 거예요. 태양광도 달아주고 고효율 설비도 달아주고 LED 조명도 바꿔주고 하는데 과한 설비가 들어갈 때도 많거든요. 그런 걸 먼저 하기 전에 너에 맞는 시스템들을 파악을 하자. 그리고 낭비되는 걸 먼저 줄여보자.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설비를 투자를 하든 뭐 태양광을 달든 그 다음 문제니 먼저 낭비되는 걸 먼저 절감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직장인으로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15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회사잖아요. 다 1순위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거에서는 좀 등한시 하는 거예요. 잘 알고는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공감은 하나 굳이 아시잖아요.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머니 에어컨을 켜놓고 집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등짝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에 있지만 굳이 이 건물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야. 내가 여기서 근무는 하지만 내가 절약할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먼저 해결하자라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예. 두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와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대상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 아프리카 TV 창립자로 정말 큰 성과를 내셨고 사실은 아프리카 TV 하면 뭐 전 국민이 또 모르는 그렇지만 아프리카 TV 창립자 뭐 우리 문영식 원장님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 또 원장님을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성과를 내셨고 대회를 또 이번에 주관하시면서 원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셨을 거예요. 기업들도 보시고 원장님이 아니라 선배 창업자로서 상당히 또 창업하셔가지고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후배 창업자분들에게 예, 성공 노하우를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금방 이렇게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걸 하게 된 과정, 계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보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찾아서 그걸 좀 더 개선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 쪽에서 15년 일을 하셨다고 그러고 집안에 그 시각장애인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그 불편상을 덜어줄까 피부에 이렇게 가까이 익숙한 문제를 가지고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사업 성공 워낙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똑똑해요. 근데 그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말로 자기만의 독보적인 경쟁력, 이게 기술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독보적인 경쟁력이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네네. 예, 해서 그걸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 두 분은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저는 이제 사업에 표현할 때 날이라고 표현해요. 날이 좀 날카로워야 돌도 정으로 할 때 정이 이렇게 날카로워야 돌을 쫙 쪼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분은 그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날이 날카롭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그 날카로운 날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 결을 따라서 잘 쪼개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에도 결이 있어서 그 결을 잘 찾는 사람이 훌륭한 석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결은 이제 시장 상황이고 트렌드고 그럴 텐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환경의 보존, 에너지 절감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사는 이 장애인분들이 일반인같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야 될 그런 과제 문턱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분 다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거, 이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맞는 걸 그 결을 잘 찾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이렇게 날과 결을 두 측면을 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앞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상당히 와닿는 네. 짧게 얘기하셨지만 예, 두 분 와닿으셨죠? 아우 그 날과 결. 네. 아우 너무 뭐 예.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 지금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날과 결, 네. 요 두 날과 결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두 기업 대표님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플랫폼들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발하신 플랫폼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시안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애인용을 위한 시스템이다 보니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꼭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성공한 모델을 만든다는 건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해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부분 또는 도시재생 부분이 이 참여자들 또는 사용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반으로 항상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보자치를 쓰는 걸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그걸 한국에서 잘 적용을 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국제적인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경쟁적인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시환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김영록 대표님도. 저희는 아주 이게 간단합니다. 지금의 이제 지식 베이스의 서비스나 이 플랫폼 서비스들은 보편성이 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보를 잘 다루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잘 다루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컴퓨터 다루시는 거, 스마트폰 다루는 거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지식 베이스로 돈을 벌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이제 상위권들이거든요. 근데 절대 다수의 이제 앞에 영세한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도 에너지를 절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정보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취약계층이거든요. 동시에 이제 저희 플랫폼을 만들면서 했던 게 돈이 없어도 절감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이나 모든 설비는 건물이나 땅이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어도 낭비되는 걸 줄이는 거는 있는 거에서 줄이는 거니까 없어도 누구나 보편성으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지식계층 아니면 건물이나 땅에 있는 부유층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시각을 바라볼 때 항상 타겟층을 정해놔요. 부유층을 상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BM 모델을 명확하게 그것도 맞지만 저희의 이제 보편적 플랫폼을 했던 이유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진 이유가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리고 에너지는 환경은 다 보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고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시환 대표님 또 김영록 대표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엘리베스테크, 나인마트 이 두 기업
앞으로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향후에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와 서비스 개발 사례가 더욱더 많이 소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두 분 방송 출연 소감 그리고 또 추후 목표가 궁금한데 먼저 이시환 대표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이렇게 그 공공성이 있는 공공DB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는 사회적인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꼭 이런 것들이 성공 사례로 꼭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하고 또 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DB가 좋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앞에 뭐 선도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업으로서 앞으로 훨씬 더 그 본연의 역할을 잘해서 앞서는 기업, 유니콘 기업이 돼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록 대표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는 다 하고요. 동시에 저희 나라 아까 말한 대로 정보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원장님도 계시니까 그 정보 좋은 것들을 잘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지원 잘 받아서 효과적으로 조금 더 잘 지원해 주실 거라 저희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지원 받아서 효과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고 뭐 사회도 다 좋아질 거라고 저희 믿기 때문에 저희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정보진흥원이 정말 필요한 기관이고 공공데이터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또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것도 뭐 기업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낀 소감과 또 전자신문 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창업 경진대회를 보면 올해 약간 번물이 터졌거든요. 6회째인데 5회째에 비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참여 기관과 참여 이 업체 수가 늘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인데 이건 출발일 뿐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본물이 터질 거예요. 그래요? 공공데이터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품질에 관리되고 그걸 국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이렇게 구비해서 개방하는 작업이 내년에 아주 본격적인 이 궤도에 오르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 젊은이들 정말 똑똑해요. 정말 새로운 서비스, 생산적인 서비스, 효율적인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업 그리고 또 이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혁신 성장의 물꼬는 이 데이터 경제에서부터 터질 텐데 그 데이터 중에서 대한민국은 공공데이터가 워낙 훌륭하게 잘 갖춰져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데이터 경제와 혁신 성장의 본격적인 물꼬가 터질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정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 출연 소감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원장님도 저희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보거든요. 먼저 원장님께서 좀 해주실래요? 그 전통의 전자신문에 출연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이고요. 내년 2019년부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갈 길이 많은데 우리 전자신문과 함께 이것을 방향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뭐 대한민국은 IT의 강국이잖아요. 그만큼 IT를 대표하는 전자신문에 출연했다는 건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계속 소장해서 매년 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좀 그렇게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전자신문 저는 항상 이제 인터넷 기사로만 보던 데인데 저를 불러줬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원들이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가 거기냐? 맞다. 너가 생각하는 전자신문이 맞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에서 젊은 신문은 되게 많이 트렌드를 보는 신문이기도 하거든요. ICT 쪽에서. ICT 쪽에서는 저희들 같은 스타트업은 더더군다나 중점적으로 보는 신문인데 거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옆구리 찔러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그리고 이시환 대표님, 그리고 김영록 대표님. 정말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전자신문 영등포 스튜디오까지 또 이렇게 출연
직접 오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대표님들의 모습 보니까요. 저도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LBS테크와 다이노아트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